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제가 앞서 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책을 리뷰했었는데요. 여기서 이 주식 투자는 2 곱하기 2는 5-1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. 이 투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과 달라요. 현실은 2 곱하기 2는 당연히 4가 나오겠지만 이 주식 투자에서 이 기업의 가치와 이 주가는요, 이게 동등하지 않거든요.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-1이 뒤에 붙어서 결국은 이 4가 되는 것처럼 주가도 결국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것을 이 수백 년간의 이 주식시장의 역사가 사실 말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-1, 이게 붙기 전까지 이 주가가 결국은 이 기업의 가치에 수렴할 때까지 이 버티고 이 주가 하락에 이 고통을 좀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 같아요. 인내심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 많잖아요. 이 표는 지난 30년간의 이 누적 투자 수익률의 그 순위인데요. 1위를 보시면은 26만 %죠. 2위는 아마존으로 19만 9천 %예요. 넷플릭스는 3만 9천 %, 애플은 3만 6천 %. 여기서 26만 %가 잘 안 와닿으실 텐데요. 이거는 그 2600배 수익이 났다는 뜻으로요. 내가 1억을 투자했죠? 이 돈이 2600억이 되었다는 거예요. 아마존의 19만 9천 %도 이게 거의 뭐 2000배 났다는 뜻이잖아요. 30년 전에 아마존에 이 100만 원만 투자했어도요, 이 돈을 만약에 내가 투자했다는 거를 잊어버렸다면은 이 100만 원이 2000배 나서 20억이 된 거죠.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아마존에 투자했다는 게 아니고요, 바로 이 투자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중요해요. 왜냐하면 30년 전에 뭐 아마존에 투자했더라도 이거를 계속 주식을 보유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. 결과만 보면 2000배 수익이 대단해 보이지만 이 30년간의 이 주가의 등락폭은 정말이지 이 버라이어티 했어요. 아마존의 주가 변동 폭인데요. 만약에 2000년 닷컴 버블에 만약에 아마존 주식에 투자했다면은 95%의 손실이 발생했어요. 이거는 내가 1억 투자했는데 진짜 그 500만 원만 남고 쫄딱 망한 거죠. 이게 원금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. 이 10년의 손실을 감내하고 이거를 참 인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과연 있을까요? 이 10년은커녕 1년도 버티지 못할 사람이 태반이거든요. 최근에 이 주린이라고 하죠.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일주일도 채 못 버티는 것 같아요. 누적 수익률로 아까 1위 한 기업은 이 몬스터 베버리지라는 무슨 음료수 회사더라고요. 30년간 거의 2600배, 진짜 엄청난 수익인데요. 이 기업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계속 오른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죠, 이 등락이 장난이 아니에요. 90년도에는 마이너스 88%가 났는데요. 회복하는데 6년이 걸렸어요. 그리고 또 4, 5년도에는 또 50%가 넘는 폭락이 또 발생했고, 이게 내가 투자했는데 거의 88% 폭락을 했어요. 근데 이게 6년 동안 회복이 안 돼. 와, 그러면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 싶어요. 사실 넷플릭스 이게 그 주가인데요, 최근에 많이 폭락했잖아요. 이 최근에 폭락하기 전에는 누적 수익률 1위였거든요. 이 주가 변동이 장난이 아니죠. 멀리서 봐도 좀 심하잖아요. 그 2005년에는 거의 뭐 80% 가까운 폭락이 있었고요. 역시 회복하는데 4년이 걸렸죠. 더 대박은 한 2012년경에 80%가 넘게 폭락했어요. 이때는 넷플릭스 잘 됐었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기사를 찾아봤는데요. 2011년, 2013년 사이에 고객이 생각보다 늘지 않는다라는 우려로 엄청 폭락한 거예요. 지금 최근의 폭락도 비슷하죠. 참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. 이때 기사를 보면은 미국 증시가 와, 이거 닷컴 버블 재현된다, 우려가 엄청 많았거든요. 지금도 똑같잖아요. 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죠. 어찌되었든 이런 엄청난 이 82%의 엄청난 폭락도 2, 3년간 지속되었고요.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끝까지 버텨낸 투자자들만이 이 400배 가까운 달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. 세계 1위 애플은 설마 안 그러겠지 했던 분이 있을 텐데요. 이 변동성을 피할 수 없었어요. 애플도 보시면은 이 90년대에요, 거의 뭐 이 5, 6년 동안 주가가 80% 가까이 빠졌어요. 근데 이게 회복되는데 8년이 걸렸거든요. 그리고 바로 또 2000년 닷컴 버블에 또 82% 주가 폭락이 있었고요. 이것도 5년 걸려서 회복해야 됐어요.
2009년에도 또 이게 60% 가까이 또 폭락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제일 버라이어티한 주식은 애플이죠. 이때 만약에 이 아이폰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진짜 애플은 망했을지도 몰라요. 이처럼 뭐 몬스터 베버리지, 아마존, 뭐 넷플릭스, 애플 등 30년간 이 수천 배에서 수백 배까지 어마무시한 이 수익률을 낸 이런 기업들의 이 주가를 살펴보고요. 제가 좀 느낀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릴까 해요. 첫 번째는 우리가 기업에 이 투자하는 가장 큰 기준은 역시 저는 이 실적 같아요. 이 30년의 역사를 보니까 아무리 근데 기업이라고 할지라도요, 갑자기 마이너스 50%, 심지어 마이너스 80%까지 이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허다해요.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면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요, 이게 실적이 좀 있어야 버틸 수 있지, 이게 실적 없이 뭐 테마나 아니면 뭐 유행이나 뭐 CEO의 인기 같은 걸로 보고 투자하면요, 이게 버틸 수가 없거든요. 꾸준히 이 매출이 증가하고요. 그리고 이 돈을 미래 먹거리에 잘 투자를 늘리고 있는지 이런 거를 봐서 그나마 버틸 수 있지.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몬스터 에버리지, 아마존, 넷플릭스, 애플의 주가를 보면은 그나마 제일 잘 버틸 만한 주식은 아마 아마존이 아니었나 싶어요. 왜냐하면 아마존은 그래도 이 매출 이게 그 증가율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죠. 이 매출과 미래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났거든요, 꾸준히. 반면 다른 기업들은 이 매출이랑 미래에 대한 투자가 너무 변동이 심했어요. 이 몬스터 베버리지랑 뭐 넷플릭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. 심지어 이 애플마저도요, 이 90년대에 이 매출이에요. 매출이 이렇게 완전히 반토막 난 거예요. 매출 반토막 난 게 10년이었는데, 와,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없는데 믿고 투자를 하기가 진짜 쉽지 않았을 거예요. 이 미래에 물론 아이폰이 나와서 대박이 났지만, 이거를 사실 이 매출이 반토막 났을 때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? 그리고 아무리 꾸준히 이 매출과 이 실적이 성장한다고 해도요,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한다고 해도요, 이래도 리스크는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더 파괴적인 정말 혁신 기업이 나타나서 이 기업을 추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이요, 언제라도 다른 기업에 이 추월당하고 이 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결국 이 투자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,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기업이 추월당하고 망할 확률보다 더 큰 리스크 같아요. 즉, 이 기업 자체의 리스크보다 우리 스스로의 투자를 보유할 수 없는 리스크가 더 큰 거예요. 제가 좀 투자를 2016년부터 좀 잘 해왔지만 이 알리바바의 주가 폭락으로 첫 큰 실패를 맛봤어요. 제가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성장률이나 뭐 이 밸류에이션이나 이 시장의 확장성이나 가장 긍정적이고 이 주식을 매수할 때 좀 확신이 컸던 게 바로 이 알리바바였거든요. 한때 제 그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 1위이기도 했었는데, 이게 갑자기 정부가 규제하면서 주가가 한 20, 30% 폭락했어요. 그때 제가 속으로 좋아했어요. 좋은 주식을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다. 그래서 엄청 샀죠. 근데 이게 이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고 하잖아요. 완전히 그걸 뛰어넘어서 거의 50% 넘게 폭락하니까요. 이게 저 무조건 되게 확신이 강했는데 이게 공포로 바뀌어요.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. 아무리 확신이 있는 기업도 갑자기 막 반토막 이상 폭락하게 되면은, 와, 이거를 유지하고 투자를 계속 하는 게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. 제가 알리바바를 더 사면 샀지 아직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아까 아마존, 넷플릭스, 애플의 주가를 보면은 마이너스 8%, 80% 이상으로 막 폭락하고 이러잖아요. 와, 그렇게 되면 과연 저도 알리바바 투자를 계속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? 약간 저도 좀 의아하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이 공포심, 이게 이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 같아요.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. 그래서 이 ETF로 좀 어느 정도의 이 변동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ETF나 펀드는 이거 너무 수익률이 낮아서 싫다 하는 분도 있거든요. 근데 진짜 이 장기 투자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이 과도한 이 욕심을 좀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. 이 30년간 가장 높은 수익률 막 26만 프로, 막 19만 9천 프로, 장난 아니죠, 수익률이. 근데 이거를 연환산으로 보죠? 그러면은 거의 20, 30% 수준이에요. 이 30% 넘는 그 연환산 수익을 낸 회사는 이
몬스터 베버리지랑 아마존이랑 그리고 이 엔비디아랑 넷플릭스 이 4개 기업뿐이 없어요. 나머지 기업은 다 20%대고 이게 순위가 20위권 밑으로만 가죠? 그럼 다 연 10%대예요. 이 말은 이 연 30%를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거는 이건 진짜 그 상위 0.01%로 진짜 저는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요. 한 연 20% 수익 수준만 돼도 이게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에요. 워런 버핏이 사실 이 정도거든요. 20%대예요. 그래서 꾸준히 연 10%만 내도요. 이거는 진짜 일반인 수준으로는 정말 탑 클래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물론 뭐 나는 마이너스 80% 이상의 이 폭락이 와도 이 폭락을 10년간 나는 뭐 멘탈을 버틸 수 있다. 이 정도의 뭐 강심장이나 뭐 인간 같지 않은 인내심에 투자 잘하면은 뭐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우리는 그냥 보통의 인간일 확률이 크잖아요.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패시브 비중도 가져가면서 한 연 10% 정도의 수익에 이 꾸준한 수익에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연 10%라고 해도요. 이거를 30년간 꾸준히 이렇게 수익 내죠. 그 누적 수익률은 1984% 거의 20배거든요. 그러면 1억 투자하면은 20억이 되는 거잖아요. 물론 그래도 이 투자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. 뭐 욕심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 패시브 뭐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 고통을 잘 견디고요. 이 투자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.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제가 주식 투자 하다 보니까 진짜 주식 투자가 우리 인생이랑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. 우리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린 지금 모습만 보잖아요. 근데 이분들도 과거에는 엄청난 이 고통과 이 시련을 견뎌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성공한 모습이 있는 거 아니에요. 결국 이 힘든 시련을 견딘 자만이 이 부와 명예라는 이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요. 이 주식 투자 똑같거든요. 아까 애플, 아마존, 넷플릭스 다 마찬가지예요. 좋은 기업에 내가 잘 투자했다면은 번뇌하지 말고 참고 잘 버텨야 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이 존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거는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다. 5-1이 될 수도 있고요. 6-2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마이너스 100 플러스 뭐 104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 뒤에 붙는 것만큼을 잘 견뎌야 됩니다. 제가 세 줄 요약하면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준 그 실적 주가 하락에서 버틸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이 실적이다. 그리고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. 아까 뭐 수십만 프로 수익 난 것도 결국은 연 20-30%거든요. 그러니까 연 10% 수익도 꾸준히 낸다면 이것 정말 대단한 거예요. 그 핵심은 결국은 이 고통을 견딘 자만이 이 놀라운 이 수익률에 과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보다 오히려 이 엉덩이, 지그시 눌러앉고 투자할 수 있는 엉덩이를 잘 단련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